오빠, 나 버즈 사고 싶은데 나 뭐 사야 돼? 반갑습니다. 이어폰 좋아하는 평범한 18년차 꼰대 직장인 서혜준입니다. 자, 버즈 프로가 출시가 됐습니다. 저도 이렇게 구입을 해서 언박싱하면서 리뷰도 진행을 했었죠. 정말 좋은 음질, 괜찮은 노이즈 캔슬링 성능 때문에 많은 분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제 주변 지인분들도 이거 보고 물어보십니다. 버즈 프로 좋아? 요즘에 광고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노이즈 캔슬링 성능 괜찮아? 나도 한번 사볼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거 23만 원인데 뭐? 돈 있어요? 자, 근데 버즈 시리즈가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버즈 라이브도 있고요. 버즈 플러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즈 시리즈를 구입을 하고 싶은데 도대체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각 부문별로 버즈 삼총사들이 어떤 특징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질은 확실히 가장 비싼 버즈 프로가 좋습니다. 각 음역대의 질감이 굉장히 고급스러운데요. 특히 저음역대가 빵빵한 데다가 해상도가 좋아서 밀도감 있는 사운드를 만들어냅니다. 거기다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까지 더해지니까 밖에서도 조금 더 조용하게 음악과 영상을 즐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전용 어플을 통해서 이퀄라이저 프리셋도 바꿀 수가 있는데 저는 일반 모드로 들었을 때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버즈 플러스인데 버즈 플러스도 전반적으로 좋은 음질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프로보다는 고음역대가 살짝 찰랑거리는 그런 음색을 가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경쾌한 사운드를 들려주는데요. 이런 음색 때문에 호불호가 살짝 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퀄라이저 프리셋을 보통은 제가 건드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풍성한 모드로 했을 때가 가장 만족스러운 그런 음색을 들려주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버즈 라이브는 앞선 프로나 플러스와는 다르게 이어팁이 없는 오픈형 이어폰이기 때문에 모든 음역대를 흘리지 않고 들려주는 커널형과는 다른 그런 공간감을 맛볼 수 있다는 차별성이 좀 있습니다. 음질은 프로와 플러스만큼은 아니지만 꽤 준수한 편이고 오픈형답지 않게 저음역대의 존재감이 남다릅니다. 조금 센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까지 무게감 있는 저음을 들려주는데요. 그래서 버즈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퀄라이저 프리셋 설정을 선명한 모드로 바꿔서 들었을 때가 저는 가장 나은 소리를 들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통화 품질은 솔직히 사람이 많은 출퇴근 시간,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 오래 통화하기는 이 세 녀석 다 힘듭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통화하기 아주 열악한 환경이 아니라면 웬만한 아웃도어에서 통화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요. 자, 지금은 버즈 플러스로 코스트코에서 통화 품질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변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인데 과연 통화 품질이 어떻게 들릴지. 자, 지금은 버즈 라이브로 통화 품질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트코에서 걸어 다니면서 마스크 쓰고 통화를 하고 있고요. 과연 통화 품질이 어떻게 들릴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즈 프로로 통화 품질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에서 마스크 쓰고 통화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들리는 느낌은 훨씬 더 조용하게 통화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이거는 제가 코스트코에서 통화한 거를 녹음을 한 건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버즈 삼총사 모두 괜찮은 그런 통화 품질을 보여줍니다. 저는 버즈 시리즈들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뛰어난 연결 안정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게 제가 정말 많은 무선 이어폰 리뷰를 함에도 불구하고 버즈 시리즈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될 텐데요. 10만 원 이하의 가성비 무선 이어폰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혼잡한 지하철 그리고 달리는 버스 안에서 또 높은 빌딩 숲 사이에서 모두 좋은 연결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자, 유닛 단독 재생 시간은 버즈 플러스가 가장 좋습니다. 11시간까지 연속으로 재생이 가능하니까요. 거의 병강세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도 드는데, 그 다음이 이제 프로 라이브 순위거든요. 프로와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 시간의 약 70에서 80%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한번 귀에 착용을 하고 길게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전 압박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출퇴근 시간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었는데요. 그리고 또 퇴근을 하게 되면 바로 무선 충전 패드에 올려놔서 충전을 하기 때문에 방전을 경험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버즈 플러스의 착용감이 제일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귓구멍이 커서 가장 큰 이어팁을 쓰는데 귓구멍에 쏙 들어가서 잘 안착이 되거든요. 떨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요. 그리고 이압도 크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게다가 이제 이어 윙까지 이게 사이즈별로 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귀 모양에 적합한 그런 착용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저는 이어윙이 걸리적거리는 게 싫어서 길이가 가장 짧은 거의 없는 걸 사용을 하고 있는데 2시간 이상 장시간 착용을 하고 있어도 물리적인 피로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버즈 라이브는 기본적으로 이어팁이 없기 때문에 귀 모양에 따라서 분명히 호불호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오픈형 이어폰 중에 유무선 통틀어서 가장 나은 착용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픈형 이어폰임에도 불구하고 오래 착용을 해도 피로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바로 버즈 라이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 착용감이 별로다, 좀 헐렁헐렁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삼성 서비스센터로 달려가시면 됩니다. 가시면 버즈 라이브 전용 이어팁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거를 끼고 착용하시면 조금 착용감이 개선이 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버즈 프로의 착용감은 사실 좋다고 말하기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 사이즈별 이어팁 크기가 확실히 다른 녀석들에 비해서 한 사이즈씩 작기도 작지만 문제는 노즐의 짧은 길이 그리고 형태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타원형인데다가 보시면 양쪽에 이렇게 돌기가 있죠. 이게 이어팁이 돌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사제 이어팁으로 교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즐이 짧기 때문에 귓구멍에 쏙 들어가는 느낌이 좀 부족하고 안착이 좀 잘 안 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귀에서 자꾸 뱉어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꾸 귓구멍 속으로 이렇게 힘을 줘서 밀어넣게 되는데 보시면 이제 유닛 안쪽이 버즈 플러스와는 다르게 이렇게 살짝 부풀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 부분이 귓구멍, 귓바퀴에 밀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래 착용하게 되면 귀가 얼얼해집니다. 물론 이 사람의 귀 모양 그리고 귓구멍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와는 다르게 편하게 착용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다른 리뷰들도 보면 이런 착용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봐선 분명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에서 추가적인 이어팁을 좀 제공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당연히 커널형인 버즈 프로가 오픈형인 버즈 라이브에 비해서 훨씬 좋을 수밖에 없죠. 차음이 잘 되니까. 경쟁사 프리미엄 이어폰들하고 비교해도 빠지지 않는 그런 노이즈 캔슬링을 보여주기 때문에 시끄러운 지하철, 버스 이런 데서 낮게 깔리는 저음들은 확실히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즈 라이브를 무시하면 안 될 게 이 녀석은 커널형 이어폰이 아니라 오픈형 이어폰이에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 녀석이 출시가 되기 전에 아니 오픈형 이어폰에 도대체 노이즈 캔슬링을 달아서 어떻게 한단 말인가, 음이 세니까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이게 뭐 착용감하고 사실 연결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오픈형 이어폰 중에는 차음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버즈 라이브도 충분히 이 가치 있는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보여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뭐 역시 출시된 지 오래된 버즈 플러스가 제일 부담이 없죠. 지금 잘 찾아보시면 10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버즈 라이브 같은 경우에도 제가 13만원대까지 찾았는데 처음 출시됐을 때보다는 확실히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자, 뭐 버즈 프로 같은 경우에는 출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이 20만원이 넘는 금액을 줘야 구입하실 수가 있죠. 지갑이 살짝 얇은 분들한테는 솔직히 좀 부담이 될 만한 그런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 지나면 뭐 조금 떨어지겠죠. 버즈 삼총사의 각 부문별 특징, 장단점 한번 살펴봤는데 그럼 나는 도대체 버즈 요 셋 중에 뭐 사야 되지? 혹은 뭐 누가 물어볼 수도 있겠죠. 오빠 나 버즈 사고 싶은데 나 뭐 사야 돼? 뭐 너 돈 많으면 버즈 프로 사고 돈 없으면 버즈 플러스 사고 뭐 이도저도 아니고 애매하면 버즈 라이브 사,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뭐 출시된 순서에 따라서 오래됐다고 해서 뭐 안 좋거나 뭐 최근에 나왔으니까 무조건 좋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뭘 원하는지를 확실히 기준을 잡고 구입을 하시는 게 합리적인 소비가 되겠죠. 저는 솔직히 버즈 플러스가 정말 괜찮은 가성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질 준수하고 통합 품질 나쁘지 않고 가지고 다니기에 편하고 착용감 좋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병강세입니다. 근데 가격은 버즈 프로의 절반도 안 하죠. 그래서 나는 커널형 이어폰이 좋긴 좋은데 굳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까지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10만원대에 구입을 할 수가 있는 버즈 플러스가 제일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이어폰은 역시 음질이지, 난 최고의 음질이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도 있어서
나 조용하게 음악 감상하고 싶어. 조금 뭐 착용감이 좀 안 좋은 거는 참을 수 있어. 이왕 뭐 좋은 거 사는데 20만 원 이상? 나 뭐 지르지 뭐. 그 정도 나 감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버즈 프로 사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버즈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절대 버즈 프로나 버즈 플러스의 대체제 역할을 하는 그런 녀석이 아닙니다. 뭐 버즈 프로, 버즈 플러스의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따라서 이 녀석의 수요가 변동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요거는 딱 요거만의 독립제 역할을 하는 그런 녀석이에요. 그래서 나는 실리콘 이어팁이 있는 커널형 이어폰이 싫어. 그 답답하고 뭔가 멍멍한 그런 느낌이 너무 싫어. 난 오픈형 이어폰이 좋아. 근데 오픈형인데도 좀 조용하게 음악 감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사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버즈 라이브. 굳이 내가 갤럭시 폰, 안드로이드 폰을 쓰는 게 아니라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한테도 사실 이거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그런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기 때문에 오픈형 이어폰 좋아하시는 분들은 버즈 라이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얘기하다 보니까 좀 많이 길어진 그런 느낌도 드는데 버즈 시리즈, 버즈 3총사 구입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하나 들고 나올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